그 잔소리가 아이한테는 네. 도끼자루로 나무를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습관을 어떻게 잔소리 없이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학교 생활에서 1학년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계속 비유를 할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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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오늘 눈길을 뚫고 왔는데요. 네. 어제는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예비 소집일에 다녀왔거든요. 어제였어요? 네, 와. 어제였어요. 축하드릴 일이.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해 주시는 분이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네. 학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병아리 초등학생과 부모님을 위해서 30년간 와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베테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육대학교 졸업 후에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와 초등미술을 전공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교육청 초등미술 영재원 강사로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현장에서 더 나은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 오신 김성원 선생님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눈길을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겨울왕국이잖아요, 밖에. 못 만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음. 근데 이렇게 5권의 책을 또 선물해 주시려고 와. 네. 바리바리 들고 오셨어요. 네, 오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배낭에다가 무거우셨겠다. 메고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방학이시죠, 선생님도? 네. 어떠세요?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방학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크게 에너지를 소모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가 방학 때 다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네. 또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수업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원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가지고 오신 책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1년 초등 입학 이렇게 준비해요라는 책입니다. 네. 아미초. 아미초. 아이, 미래의 미, 초등학교 초만 네. 따서 아미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 둘째도 이제 올해 8살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고 네. 드리머의 단 하나뿐인 아들도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 늦둥을 났으면 지금 좀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감당한데 와이프가 네. 이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형수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네. 네. 쉽게 애국하는 길인데 한번 노력해보세요. 김성원 선생님께서 최근 이제 계속 교사 생활 네. 해 오셨는데 최근 5년간은 1학년을 계속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자기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올해까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5년이었고 6년 차인데 좀 지원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학년도 많이 하고 고학년 이렇게 저학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약간 캐치를 했다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시기가 어딨냐면 1학년이라는 게 느낀 것이 네. 한 최근 10년 전부터 막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점검해 보니까 네.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훌륭하게 정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인간이 될 줄 알고 저도 아이를 키웠는데 예.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이제 자녀 교육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켜가면서 중학년이나 고학년 때 만났을 때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잖아요. 학교 생활 자체 공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점검해야 되나 생각해봤더니 이거는 아이들한테 맡길 부분은 아니고 부모가 어느 정도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부모님들은 다 공부 가르치는데 그쵸. 지식적인 면에 막 몰두하시고 열의를 맞아요. 내시는데 그 이면에 감춰진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생활 습관 이런 거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학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딱 틀이 잡혀서 성장을 하고 가요. 그때 부모님들이 2학년쯤 되면 할 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야. 그러니까 손을 떼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몫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계속 1학년을 한 거죠. 네, 진짜 김성원 선생님께서 사명감이 있으시다고 느껴지는 게 네. 1학년은 막 정말 돌보기 어렵잖아요. 약간 유치원생과 학생의 어떤 중간 단계인 진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네. 근데 그런 교육적 뜻을 이루시려고 그 1학년을 계속 자원해서 맡으셨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할 때 제가 지금 제가 제일 최고점이다. 피크점이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저한테 맡겨라 얘기하는데 어머님들은 뭐 연륜이나 외모나 이런 거 보시고 젊지 않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딱 그 선입관이 있어요. 네. 근데 1학년만큼은 나뿐만 아니라 경력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정말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여유 있게 애들을 맞이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려운 1학년인데 제가 이 시기에 1학년을 만났기 때문에 네. 저도 보람도 있고 아이에게도 좋은 그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 이제 손님까지 바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덕분에. 네. 네, 장평초등학교 1학년 김성원 선생님 반 되는 아이들 좋겠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1년 초등 입학을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뭔가 그냥 준비 잘하게 해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내신 책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 뭔가를 시작하거나 할 때 이제 그거 있잖아요. 교육을 받고 뭔가를 감지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하고 좀 다른데 네. 그냥 뭐 일반적인 일은 좀 그렇지만 사람하고 관련된 일을 그리고 특히 자녀를 두고서 저는 실험맨이라고 하는데 실험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자녀 같은 경우도 실험맨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뒤돌아봤을 때 이러지 않았으면 훨씬 더 아이도 행복하게 부모랑 관계도 좋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 딱 학교 들어가면 관심도 많아지고 네. 뭔가 해야 될 게 많다고 막 긴장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고수 엄마 되는 거를 네. 선택하시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아이를 키우겠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하거든요. 이게 개인마다 다르죠. 뭐 공부 잘한 아이, 뭐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를 목표를 두고 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는 부모님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이제 공부죠. 스스로 공부. 그래서 제가 고수 엄마가 돼서 중요한 것만 아이들한테 제시해야 되고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 효과 내는 그런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은 여기저기에서 들은 대로 계속 집에 와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다 이제 엄마를 외면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어떤 분을 만나고 오면 또 나한테 적용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지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좀 욕심을 내자면 정말 입학을 앞두고 5권 정도 책만 읽으면 내 아이를 어떻게 끌어갈까 딱 아웃라인이 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보따리를 하나씩 아이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걸 엄마를 신뢰하면서 따라올 수가 있는데 네. 아까처럼 얘기하듯이 실험맨이 돼서 아이들이 계속 엄마랑 그 길을 걷는다면 서로 지치고 정말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고수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다. 네. 고수 엄마. 네. 고수 엄마, 고수 고수 아빠가 아빠. 어떤 모습인지는 좀 더 자세히 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 또 얘기하는 시간이 네.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할래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저 먼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적어왔습니다. 네. 네. 이 책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책이다. 부모 눈에는 아직도 한참 어려 보이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다. 수업 시간에 잘 앉아 있을지, 중간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실수하지는 않을지,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지, 친구들과 다툼은 없을지 등 불안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많이 놓였다. 취약 통지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가 어느 정도의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부모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입학 후 실제 교과별 학습 내용은 어떠한지 등 전반적인 초등 1학년 과정을 쭉 안내해 주는데 예비 학부모가 무엇을 걱정하고 궁금해하는지를 절묘하게 짚어서 설명해 준다. 보다 기억에 남는 내용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는 내용들이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는 학습보다 기본 생활 습관 점검이 우선입니다.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에게 학교 밖 공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학교 생활을 온전히 잘하게 되었을 때 학교 공부 외에 아이가 원하는 다른 공부를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기를 또 바른 인성을 갖추기를 모든 부모가 바라지만 때로는 부모의 과한 욕심이 자녀를 힘들게 하고 엇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안다. 다행히도 위와 같은 문장들을 통해 부모인 우리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부모 자신의 욕심은 아니었는지, 정말 아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 예비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 책 하나로 예비 초등생 학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선행학습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써봤습니다. 와, 와, 훌륭하십니다. 점점 책을 쓰고 있어요. 매 회가 갈수록 네. 빠수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네.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제일 처음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은 없죠. 지금 네. 다 고등학교고 이제 대학교 갈 아이들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정말 자충우돌했던 것 같고요. 그 부모 자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저도 어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린 거거든요. 20대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27, 뭐 20 그때 애를 낳아가지고 아이고. 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지금 30대 초반을 보면 애잖아요, 솔직히 막. 그렇죠. 근데 네, 어린 부분도 많죠. 애를 네. 가리킨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되게 아유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책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근차근 뭔가 디테일하게 다 뭐 2월달에 뭐 해야 되고 3월달에 뭐 해야 되고 어떤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제가 물어보고 싶었잖아요, 솔직히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때는 더 심했어 뭐 이렇게 나오시니까 나 때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간단해져 단순해져.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이게 디테일해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연구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러면 예전보다는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고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책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미 선배들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초등학교 1학년뿐만이 아니라 전 2학년이 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읽어도 상관없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한번 쫙 읽고 정리하면서 더 필요하면 더 공부를 하면 되는 것들이고 또 다른 책을 찾아봐서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한번 이 책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도 빨리 읽어볼게요. 네.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1년 초등 입학 이렇게 준비하세요는 무척 섬세한 책입니다. 아이를 돌보며 내일 이걸 가져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혼자서 어쩔 줄 몰라 낑낑거리는 게 학부모의 일이더라고요. 책 속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챙겨야 할 모든 것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책가방과 필통은 어떤 게 좋은지, 연필은 HB가 나은지 B가 나은지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부모님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했을 고민을 덜어주고요. 아이가 성인이 쓰는 쇠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신발의 끈을 묶을 수 있는지까지 점검해 주셔서 단순히 한글을 얼마나 준비해서 가야 하냐 마냐 묻는 두리뭉술한 1학년 준비하는 차원이 다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시간이 학교의 디딤돌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인 만큼 학습 이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커나가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본 교사분께서 직접 알려주시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이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아이와 연습하여 좋은 습관을 만들려 노력한다면 아이가 학교 생활 초반에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 책입니다. 라고 써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었고요. 네. 정말 저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그 아이한테도 야, 너 세 젓가락 써야 돼. 이제는 연습해야 되는데 애가 계속 미루더라고요. 네. 그 에디슨 젓가락을 계속 사용하면서 손가락 껴서 하는 거. 예,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네. 편한 거 이렇게 네. 뒤에 묶여 있는 걸 하면서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너 진짜 해야 돼. 이 책을 읽고도 야, 너 이거 해야 된대. 근데 너 이거 우유곽 열 줄 알아? 이러면서 했더니 자기 열 줄 안 돼. 유치원에서 네. 많이 열어봤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항상 열어줬었으니까. 근데 아이가 할 줄 안다는 걸 몰랐고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이도 있거든요. 네. 그 아이는 나한테 또 그 음료수를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을 걸 한번 해봐 하니까 된다는 걸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자기 힘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책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1학년 얘기를 좀 더 이어서 네. 하면 좋겠는데요. 학교 생활에서 1학년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제가 계속 비유를 할 때 그 집 짓는 거 얘기하거든요. 기초공사 하는 단계예요. 몇 개의 주춧돌 놓는 거. 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의 이제 시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지금 3층 집에 뭐 지금 어떤 집에 어떤 인테리어를 할까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초공사가 100년 지나도 정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튼튼한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여서 네. 제가 제일 강조하는 점은 이제 기본 생활 습관 늘상 매일매일 하는 건데 그게 잘 자기 스스로가 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내고 그게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학습적인 부분이 들어가야지 얘가 굳건하게 기본 생활도 잘 다지고 학습도 잘 다져져서 이제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는 거고 뭐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데 기본 생활 습관 그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계속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뭐 중학년 가서도 다시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랑 싸워야 되고 네. 중학교 가서도 또 이것 때문에 또 싸워야 돼요. 맞아. 근데 제가 책에도 잔소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잔소리가 제가 학부모 교육할 때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 잔소리가 제일 많이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를 하고 나면 부모님이 소감을 말씀해 보라니까 잔소리에 대한 그 자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잔소리를 안 하는 방법으로 계속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지 잔소리를 매번 하는 구조로 가면 아이가 다 망가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10가지도 넘잖아요. 제가 비유를 뭐 1학년 때 10가지인데 어머님들이 뭐 자녀 하나면 내가 해주고 말지 하면서 후딱 하잖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네, 그쵸, 뭐 그쵸. 하면서. 그런데 이게 중학년이나 좀 지나면 가지수가 늘어나고 학습도 들어오면 뭐 하루에 잔소리할 게 50가지도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밤 되면 목이 쉬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잔소리가 아이한테는 네. 도끼자루로 나무를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누적된 그 잔소리가 아이의 자존감을 다 망가뜨려서 예. 1년 365일 이걸 10수년 들으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인간으로 자기가 어느 순간에 가버려요. 그래서 기란 기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또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쓴소리 한번 들으면 되게 상처받으시는 사실은 부모한테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생활 습관을 빨리 아이의 몫으로 돌리라는 거는 잔소리와하고 결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사라진다면 오롯이 아이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고 정말 멋진 아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 생활 습관이 안 되면 아침부터잖아. 일어나면서부터 의구소리 내야 되고 네. 속 터져 뭐 이런 네. 발언들을 애 앞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습관을 어떻게 잔소리 없이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네.
이거 해야 돼.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1학년이거든요. 예. 근데 유치원하고 1학년이 다르다는 걸 아이들을 알아요. 그리고 약간 긴장을 할 때 1학년이면 이제 이걸 해야 될 시기야. 그래서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결정적인 시기인데 이게 중학년 가서는 또 잘 안 돼요. 1학년이어서 시도해야 되고 해야 돼. 근데 어려워. 하지만 노력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걸 해냈다는 걸 아이들이 성취감 느끼도록 어렵지만 어떻게 해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1학년이니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때문에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10몇 개를 뒀는데 네. 그걸 다 한꺼번에 하면 아이가 뒤로 자빠지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내 아이에게 중요한 게 뭔가 이제 한 2-3개씩을 골라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가르치고 연습해야 되고 방법적인 면에서 저는 다른 거는 많이 막 어머님이 앞서가라고 하지 않지만 생활 면에서는 네.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제가 일찍 자기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깨면서부터 엄마의 맞아요. 잔소리로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점검을 하는데 또 어떤 아이는 빨리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생체 리듬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1년 365일 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빨리 일어나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알람시계 입학 선물로 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하긴 하지만 전자파 뭐 딱 좋은 것도 아닌데 머리맡에 놓고 그래서 막 쩌렁쩌렁한 알람시계 준비하고 네. 아이한테 몇 시에 일어나면 좋을까? 학교는 8시 반까지 뭐 가는데 적어도 7시 정도는 일어나야지 준비가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걸 상의해서 일어나고 첫날은 아마도 번쩍번쩍 잘 일어날 거예요. 소리도 막 이게 낯설으니까. 일어나면 와 정말 이거 어려웠는데 너는 일어났구나 하면서 칭찬을 폭풍 칭찬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노력한 거잖아요. 소리에 자기가 반응해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거 그걸 칭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음번에 뭐 혼자 밥 먹는 거 안 되면 그것도 이제 혼자 먹어야 되고 학교 가서 혼자 안 먹으면 네. 먹여줄 사람도 없고 아이들이 흉바 이제 이것도 약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도 스스로 하는데 너도 스스로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밥도 먹고 그 항목 중에 처음에 저는 욕심을 낸다면 한 5가지지만 2-3개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첫 걸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네. 하는 거예요. 반성하게 되네요. 어제 네. 저희 아들이 1시 넘어 자고 제가 아침에 10시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더라고요. 되게 늦게 근데 잤네. 요즘은 그냥 풀어놓고 있어서 어. 뭐 학교를 아직은 안 가니까 그리고 유치원도 코로나 때문에 다 등원을 못 하고 있어서 네. 그냥 풀어놔요. 집에서 그냥 집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놨는데 슬슬 다 잡을 때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있는 수면 것 같아요. 리듬은 뭐 요즘 과학적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도 10시에 자야지 그러니까요. 뭐 언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학습할 때 보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시간이 수면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애를 제일 싫어하고 효율성 없다는 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많이 적게 자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사실은 신이 아닌 이상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면 습관은 일정하게 좀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쾌적하게 자기 몸 관리할 때 건강 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자기 물건 정리하는 것도 이제 유치원 아니고 1학년이니까 정리해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고 그러려면 물건 가지수를 최적화시켜야 돼요. 책상에 있는 거, 옷장에 있는 옷 이런 것도 너무 많은데 아이 보고 정리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이렇게 다 세탁을 한 다음에 정리해 놓으면 이거 가져가야 되고 자기가 넣는 그 습관을 다 들이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안 넣으면 엄마가 와서 골라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서랍을 열어.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자기가 그러니까 어느 칸에는 양말, 어느 칸에는 속옷 이거를 좀 정리화 시키는 거예요. 진짜 딱 철에 맞는 내 옷에 네. 딱 맞는 네. 것들을 딱딱 넣어서 바로 넣어서, 꺼낼 수 있게 정리를. 그러니까 한 번 어머님이 이제 그 철별 뭐 계절 옷 이런 거 교체할 때만 조금 그렇지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만 가르쳐주고 근데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이게 되면 또 폭풍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와 너는 정말
이해력이 좋구나. 어. 그러니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걸 실천했다는 건데 부모님은 칭찬하라 그러면 칭찬할 건데 내 자식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뭐 수학 시험지, 뭐 영어 시험지 받아서 100점 해야지 엄마가 칭찬하겠다고 막 박수치고 있는데 거기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쵸. 지금은 기본 생활을 해낼 때 네. 정말 잘 해내구나 노력하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셔야 돼. 그러면 하루에도 칭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는데 네네. 내 아이가 엄마를 사랑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잔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칭찬을 칭찬을 만들었구나. 음. 왜 그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았죠?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칭찬에 인색해. 인색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네. 하면 아이가 버릇이 나쁜다는데 이거는 노력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저는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기본 매뉴얼이나 이런 거 네. 잘 굴러가면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네. 이게 가장 큰 칭찬인데 저는 이게 방향성을 다 열어놓은 아이의 칭찬말이거든요. 아,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뭐가 된다는 거는 정말 뭐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지지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님 보고 기본 생활을 칭찬할 게 10가지도 넘는데 네. 순간순간. 순간순간 멸치를 먹었구나. 어. 파프리카를 먹었구나. 막 이러면서. 네가 그러니까 야채를 먹었을 때 건강에 좋은 거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잘한다 싶으면 네, 이거 되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막. 되게 막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대놓고 좋아하지 어머님들이 못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 때는 네. 이거가 정말 액션이 좋아요. 저는 이거 강추해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어, 것 같아요. 어. 저희 아들도.